6억짜리 집에 예를 들면 뭐 3억이었어요. 그럼 그 집을 살려면 전세 끼고 사면 3억이 들죠. 매매가 폭이 더 가파르게 빠졌다고 해볼게요. 4억까지 떨어졌고 전세가는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 집을 매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억 5천으로 반절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뭐 저 같은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매매가도 빠졌고 투자금도 과거에 비해서 적게 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네. 예능 PD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방송인 출신입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이건 날라가겠죠? 네. 사연을 듣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네. 책임감을 가지고 네네네. 오케이. 네. 6천만 원 정도 모은 직장인입니다. 월 실수령액은 320만 원 정도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많이 떨어져서 실거주 집 한 채를 영끌해서 사야 하나 아니면 요즘 관심이 생긴 경매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영끌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아직 젊고 월 소득이 있을 때 생애 최초 혜택이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할까 고민입니다. 경매로 실거주 아파트 영끌하는 게 나을까요? 빌라 경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일단은 투자 상품은 아파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빌라 투자를 했을 때는 막 하락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뭐 싸게 사고 이런 게 사실은 뭐 쉽진 않았어요. 아무리 경매라도.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사연자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기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온 거는 맞는 거거든요. 과거 가격에서. 지금 값에 사는 거는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계속 생각이 들 거야.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더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하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경매로 사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 매수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빠진 지역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수원이라든지 인천 거기에 플러스 좀 더 이제 조건을 붙이자면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이면서 전세가 비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에 받쳐주는 거는 어떤 뭐 수요라든지 이런 수치가 아니라 결국 전세가거든요. 6억짜리 집에 예를 들면 뭐 3억이었어요. 그럼 그 집을 살려면 전세 끼고 사면 3억이 들죠. 매매가 폭이 더 가파르게 빠졌다고 해볼게요. 4억까지 떨어졌고 전세가는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 집을 매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억 5천으로 반절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뭐 저 같은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매매가도 빠졌고 투자금도 과거에 비해서 적게 든다. 같은 지역인데 그 전세가가 하반 경직이 돼서 이 매매가 떨어지는 거를 받쳐주는 거거든요.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이게 뭐 전세가보다 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떨어진 것만 보지 마시고 과거의 전세가 비율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년치를 놓고 빠졌다라는 시기에도 전세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비율이 뭐 70%였는지 60%였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그 수치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로 아파트를 사라? 실거주인데 실거주면서도 내가 산 아파트가 그래도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지만 물론 이게 더 떨어지더라도 실거주 집이기 때문에 집으로서의 효용 가치는 있는 거거든요. 투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집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뭐 내가 살기 위해서도 있지만 결국 투자라는 거 남들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나도 올라야 되거든요. 더 떨어지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세가 비율을 보면 좋겠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좀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 뭐 공급량이라든지 일자리 수요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전세가 비율을 과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가지고 네. 전세를 놓지 않을 건데도 전세가를 봐야 하나요? 그렇죠. 가격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게 다 떨어진 건지 더 떨어진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거주여도 가격이 덜 떨어지면 좋겠으니까 그걸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를 해서 실거주든 아니면 세를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영끌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DSR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득이 5천만 원인데 뭐 15억짜리 집에 뭐 80% 대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어차피 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영끌이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고 정부에서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안 거치고 DSR이 좀 풀릴 여진이 있는데 아직은 안 풀렸으니까 지금 DSR 40%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연봉의 7배 정도예요.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 연봉이 5천이면 주택담보대출로 3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 뭐 P2P 대출 뭐 이런 걸 끼면 DSR을 안 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 영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연봉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나오는 최대치의 담보대출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끌은 안 돼요.
그래서 그 매출 비율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는 얼추 리스트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 금액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빠졌겠지만 더 빠질지 덜 빠질지는 과거의 전세가 비율을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공급량까지. 인천 같은 데는 지금 공급량이 아직도 많죠. 예정된 공급량이 많고 수원도 마찬가지. 오히려 저는 뭐 경기 북부라든지 서울도 대부분 규제가 풀렸으니까 서울 지역에 좀 가격이 좀 괜찮은 그런데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 투자보다 네. 실거주 아파트를 추천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저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부터 빌라를 했지만 처음부터 빌라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안전하면서도 남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게 하락기는 돼요. 근데 상승장에 남들이 좋아하는 상품 아파트,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한다라고 하면 싸게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전세도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좋은 상품을 해도 싸게 받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내가 하기 싫은 투자, 편견을 갖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편견이 없다면 하셔도 너무 좋아요. 편견이 있다면 처음엔 아파트를 하시고 이게 진짜 경매로 되네? 그러면 좀 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파트는 어쨌든 돈이 묶일 거거든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좀 있으니까 투자금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파트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빌라, 오피스텔을 보실 수 있고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이걸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투자를 하려면 네. 약간 이 정도는 충족되어야 한다. 급여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죠. 이 정도 충족되면 아파트 해볼만 하다. 제 생각엔 투자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4억 이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제가 추천드리는 데는 이제 많이 떨어진대. 결국 많이 떨어진 만큼 가격이 거품이 많이 거쳐졌다는 거거든요. 수원이라든지 송도. 근데 송도도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기는 해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경매로는. 경매하는 사람도 뭐 송도라든지 인천 이런 데는 너무 많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4억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데들이 막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는 뭐 7억, 6억이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두 번 유찰돼서 뭐 3억까지 떨어졌다. 이런 거는 내가 4억에 입찰을 하면 대출 비율이 감정가 비해서 싸게 받을수록 대출이 거의 뭐 80에서 90%까지 수렴을 해요. 그럼 좀 많이 빠진 지역을 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양한 지표들을 봐야 되긴 하지만 많이 빠진 지역을 오히려 역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나중에 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 충분히 빠졌다라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은 막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분들,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쨌든 분위기가 좀 반전될 여지도 있고 정부에서도 서포트를 해주는 분위기예요. 경제 전반적으로 얽혀 있는 거거든요. PF 문제도 있고 부동산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다 어려워지고 중개사, 인테리어 업자분들, 뭐 자재 납품하시는 분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끝이 아니라 내 가족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 징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하고 너무 이거를 막 투기꾼이다.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원히 하락도 없고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다시피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아파트 경매할 때랑 네. 빌라 경매할 때 네. 차이점이 있나요? 뭐 더 주목해야 하는구나, 더 주의해야 할 게 있는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큰 맥락은 결국 아파트의 대체 상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메인 이제 주택이라고 보면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이거의 대체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용을 좀 아끼려고 여기 사는 건데 시장의 분위기는 아파트가 결국 주도를 하는 게 맞고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좀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특징적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이제 결국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게 더 클 수 있는 거고 더 큰 만큼 빠질 때는 더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 벌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크죠.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근데 빌라나 뭐 오피스텔은 사실 투자금도 적게 드는 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거는 저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가격 움직이는 게 좀 폭이 작으니까 안정적이고 아파트는 시기를 잘못하면 지금같이 막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잘 받으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거주 할 거면 네.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각보다는 더 떨어질 거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2년 이상을 살 거라면 사실 다다음 달에 당장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결국 사이클이에요. 하락기가 있으면 상승기도 있는 거고 영원히 상승기도 없고 영원히 하락기도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투자 방법을 제가 아는 게 아니라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었거든요. 편견을 깨는 게 진짜 첫 번째 단계이면서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깨지거든요.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영원히 하락할 것처럼 기사를 쓰고 상승기에는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하고 그분들은 이제 눈물 흘리는 거죠. 솔루션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